네, 그럼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모시고 저희가 수상 소감 또 청해 들어볼 텐데요. 이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자기소개와 수상 소감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남 구례에서 수박과 단감, 옥수수를 농사짓고 있는 서동형이라고 하고요. 저는 수상 소감은 이제 제가 작년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뭔가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으로 수상을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 진안군에서 영지버섯과 상황버섯 그리고 6차 산업 운영하고 있는 동그리 대표 손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상을 수상하게 돼서 사실 기대도 안 했던 상이라서 많이 뜻깊고 감회가 좀 많이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영광에서 쌀을 재배하고 그 쌀로 떡을 만들고 있는 신상민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정말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에서 벼와 그 방울토마토를 농사짓고 있는 우민재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 같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감귤이랑 한라봉 농사 짓고 있는 손주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저에게 주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농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진안군에서 벼농사 그리고 인삼 농사를 짓고 있고요. 지금은 수경 재배로 오이 농사에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할 말을 다 해버려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요. 제가 이런 상을 받아도 될지 잘 모르겠고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드는데 격려의 의미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농사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서리태와 소목태를 같이 농사짓고 있고요. 생산한 것을 떡으로 가공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큰 상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포천 최북단 관인에서 벼 수도작 농사 짓고 있는 포천쌀리나 농장 대표 홍리나입니다.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상 주셔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 포천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정말 다양한 업종 또 다양한 식품들을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다 서울에서 수원에서도 굉장히 또 멀리서 오셔가지고요 오늘 상을 또 수상하게 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질문들 좀 이제 하나씩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농촌을 이끌어갈 차세대 농업 리더로서 대상을 다들 수상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 인터뷰를 보고 누군가에게는 기촌을 또 각오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서동현 어그리먼 대표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원래 저는 농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그냥 너무 부품같이 느껴진 것도 있었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제가 하려고 이제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제 하신지는 얼마나 좀 되셨을까요? 이제 저는 연차로는 5년 차고 이제 농사 짓기로는 3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 됐습니다. 네, 이제 5년, 3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또 실적을 내시게 돼서 굉장히 또 자부심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께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래 이제 사시던 지역이 아닌 분들,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이 일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실까요? 뭔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저는 원래 란제리를 전공을 해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었고 또 이제 부모님이 떡집을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양평이라는 공간에
곳이 저한테 익숙했던 장소였어요. 근데 이제 우울증을 좀 치료하고자 해서 다시 본가인 양평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때 당시 치유 농업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농업을 처음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이 너무 정말 치유가 좀 되는 거예요. 맨날 원단만 만지다가 땅이랑 뭐 식물을 또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너무 좀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서 끝내지 않고 부모님의 떡을 좀 더 색다르게 해석해 보자라는 이제 도전 의식이 생겨서 이제 전국적으로 로컬 푸드 공부도 하고 농업 교육도 듣고 이제 농업대학교도 졸업을 하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을 시작으로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부까지 하시면서 이어오신 건데 하규범 대표님처럼 이렇게 떡을 하고 계시니까 옆에 있는 쌀과도 뭔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홍리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저도 이제 외부에서 대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일하다가 다시 귀농귀촌 다시 하게 되는 케이스인데요. 고향으로. 저희 뭐 사실은 제가 농업대학교 전공을 했어요. 뭐 원예학과를 나와서 농대를 나왔는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농업이. 그래서 좀 다르게 계속 돌다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떤 그런 사정으로 제가 귀농귀촌을 결심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제일 그게 됐던 거는 그 청년 창업농에 선발되면서예요. 제가 한번 넣어봐서 되면 하고 아니면 말자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선발이 돼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다음 질문들을 좀 하나씩 드려볼 텐데요. 이어서 신상민 별미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뭔가 내 손으로 만들어내고 성취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뭔가 내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힐링도 있을 것 같고요. 자연 속에서 이렇게 내가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별미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이 안정적인 뭐 다른 도시에서의 생활 대신 또 농촌의 삶을 선택하신 이유가 또 궁금한데 어떠실까요? 방금 답변하고 좀 비슷한데요. 저도 뭔가 서울에서 계속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 손으로 뭔가 이뤄내고 성취하는 느낌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성취감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농업이라는 이 산업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옆에 계신 우민재 대표님도 끄덕끄덕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도 좀 궁금하고요. 농촌의 매력도 전해주신다면요. 저는 원래 다니던 회사가 원래 회사 분야가 좀 축소되면서 해외 이전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저는 해외 이전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아버지께서 원래 수도작을 하시다 보니까 그 중앙에서 청년농부 사관학교라는 이런 교육이 있는데 가서 한번 역량을 한번 이제 좀 넓혀봐라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가서 한번 교육도 받아보고 가보면은 뭐 다른 걸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교육을 받아봤는데 저는 처음에 딱 갔을 때 농업이란 게 어렸을 때 봐왔던 게 관례 농업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료 뿌리고 그냥 밭 갈고 이런 농업만 생각을 했는데 가서 교육을 받았더니 스마트 팜이라는 교육을 보고 이거는 미래 산업이 될 것 같다라는 걸 느끼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관련된 교육을 연암대 뭐 지역 귀농귀촌 교육, 뭐 지자체 교육 그리고 지역 농협에 있는 1년 실습 교육 이런 교육들을 막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걸로 만들 수 있는 교육이랑 교육은 다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한 2023년도에 사업을 받아서 제 농장을 꾸렸거든요.
꾸려서 제 농산물을 만들어서 로컬로 나가게 되면서 제 물건을 소비자들이 먹고 이러면서 소비자들이 찾으면서 이거는 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행복을 찾으면서 요즘 좀 행복하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굉장히 또 뿌듯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손주민 대표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손주민 대표님, 제가 아까 시상을 하다가 저도 좀 헷갈렸던 게 회사 이름이 손주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떠세요? 아직 회사 이름을 정하지 못해서 제 아하. 이름을 걸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농사를 짓게 된 계기는 제가 호주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어요. 그때 이제 농장이라는 곳에 가서 토마토 농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살면서 처음 농사라는 걸 해봤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수확을 하는 것까지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갖고 잊고 지낸 지가 한 4, 5년 지나다가 제주도로 와서 이제 정착하게 되었는데 제주도 서귀포에 10명 중 6명 이상은 다 집에 감귤밭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농사를 한번 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교육을 우연치 않게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청년 창업농에 대한 이런 지원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열심히 들어서 청년 창업농이 되어서 지금은 제 조그만한 밭도 하고 또 이제 장인 어르신 밭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줬을 때 그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맛있다고 했을 때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고품질로 좋은 감귤을 만들어서 판매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이렇게 그 청년 생활 중에 그런 계기들이 좀 하나씩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마토 농장을 갔다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농사를 하신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송도년 대표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버섯 한다고 하셨던가요? 네,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거나 이제 뭐 어떠한 연고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모님이 대구에 계시고 저 혼자서 귀농을 해서 진안군에서 지금 버섯을 하게 됐습니다. 버섯을 하게 된 계기는 좀 단순합니다.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땅이 가진 게 없으니까 좁은 면적에서 돈을 벌 수 있게 집약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버섯이란 작목이 떠올랐고 그 버섯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제가 대학교를 한국농수산대 버섯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특히나 그 버섯 중에서도 저희가 흔히 아는 버섯들은 표고버섯이나 느타리 버섯 같은 식용버섯들인데 제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버섯들은 약용버섯입니다. 영지버섯이나 상황버섯 같은 약용버섯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대중적인 버섯들은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해서 저만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블루오션이 이 약용버섯이라고 생각해서 약용버섯을 재배하게 됐습니다. 뭔가 굉장히 버섯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흔하게 먹고 있던 것 아니면 이렇게 약재로 쓰이는 버섯들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재배를 또 열심히 하시고 버섯 학과가 있다는 사실도 저는 방금 처음 알았는데 많은 분들께 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선명 오이오이팜 대표님 질문 드려볼 텐데요. 오이오이팜이라고 해서 오이인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센스 있게 이름을 잘 지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귀농을 결심하신 계기나 오이를 시작하신 계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귀농을 결심한 거는 사실 흔한 케이스긴 한데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이제 농사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일을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스며들었는데요. 일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도와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뤄내시는 모습 이제 보면서 저도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더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농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집에서 일을 돕다가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일 함께 하다가 또 일을 하게 되신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들 좀 드려볼 텐데요. 다시 서동영 어그리먼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후배 청년 농부들이 이렇게 이제 좀 제대로 시작을 해보겠다 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인터뷰를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실 선배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나 다 끝은 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시작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게 시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완전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난 바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고 진짜 하나하나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보면서 아니면 이제 지역마다 청년 임대 농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자기 거를 조금씩 만들어 보고 재배 기술도 키워서 나중에 이제 자기 농장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가짐에 대한 조언이 됐던 것 같은데 옆에 계신 손동현 대표님도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업종은 이런 땅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들을 또 다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언을 해주실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지금 전북 진안군으로 선택했던 이유가 진안군이 홍삼 한방 특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배하고 있는 이런 약용버섯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많거든요. 지역 선정을 할 때 우선 그 지역에서 어떤 작목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코스트를 좀 절감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지역에서 어떤 작목들을 좀 지원을 해주고 어떤 작목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판매되고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하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업종이 그게 해당 지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이시고 옆에 계신 또 신상민 대표님께도 혹시 꿀팁이 있다면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해 주실까요?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네. 첫 번째는 규모를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처음에 규모를 좀 작게 해서 천천히 기술을 습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재배 기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 생각해요. 그 농산물을 재배를 아무리 잘 해도 판매할 곳이 없으면 그 지속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무조건 판매를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판매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정말 공부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도 뭐 홈쇼핑을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판매 채널, 유통 채널들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우민재 대표님도 혹시 좀 덧붙여 주실 꿀팁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좀 말이 많아서요. 한 3가지 정도만 말을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은가요? 괜찮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맨 처음에 그 농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청년농부사관학교. 정말 아무것도 그 팁이 없다고 하면은 청년농부사관학교라는 곳을 6개월 정도만 한다고 하면은 기초적인 거는 조금 배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러고 기초적인 걸 하고 나서 실습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데가 요즘 많거든요. 그런 곳을 가서 습득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뭐 지자체에 있는 실습 농장들을 가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이제 동천안 농협에 있는 그 실습 1년 정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한테 맞는 작목이 뭔지를 1년 동안 계속 키워봤었거든요. 그래서 한 뭐 6가지, 7가지 작물을 다 배워보면서 나한테 맞는 작물이 뭔가 그래서 이 작물로 나중에 창업을 해봐야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전에 다른 대표님이 말씀해주셨던 임대 농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이제 모으고 시작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금은 모으고 시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실전의 전략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농업사관학교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계신 손주민 대표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지원이나 좀 희망사항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농사 지은 지 만 3년 정도 됐습니다. 지으면서 아직까지는 제가 큰 불편함이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또 몇 년 더 짓다 보면은 불편한 사항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필요할 때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김선명 대표님은 혹시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부분들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도 지원이 충분히 많고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정착금이나 그리고 정착금이나 그 대출 같은 이제 자금을 이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지금도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대 농장을 좀 더 이제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농업을 이제 직업으로 선택하는 젊은 사람들이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 뭐 한 1년 정도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약간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대상을 수상하실 만큼 이런 지원금도 잘 활용하고 계시고 또 도움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인터뷰니까요. 지원금 이외에도 아니면 말씀하신 농장 뭐 이외에도 우리 하규진 대표님 혹시 뭐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좀 아쉬운 부분들 지금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있으실까요? 인력 문제는 항상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이제 고령 시대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는 계속 물음표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판로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만든 이 생산한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 같이 다 고민을 해주시고 단순한 이제 지원금을 넘어서 정말 판로 개척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엑스포가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주 열리고 또 자리가 마련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홍리나 대표님은 혹시 또 바라는 점, 희망사항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정책과 좀 반대로 가는 케이스긴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주작물이 수도작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밥쌀용 쌀이 좀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좀 지양하고 있어요. 타작물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그 한 번 농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게 유지되고 관리되는 게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량한 농지들이 타작물 재배 좀 의무화가 되면서 많이 이제 농지를 조금 형질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사실 임대 농지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제가 뭐 청창농이고 또 여성 농업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유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뭐 저뿐만 아니고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 농지를 얻기가 쉬운데 이제 정착하고 몇 년만 지나도 이제 농지를 임대하기 좀 힘든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생산비가 좀 절감되려면 좀 규모화가 돼야 되는. 전 지금 노지농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네. 규모화가 돼야 되는데 그 규모화까지 과정이 좀 험난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이렇게 농업인들 종목을 좀 나눠가지고 규모화할 수 있는 농가들은 좀 규모화해줄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 공통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귀농 귀촌을 좀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 선뜻 손이 나가지 않아서 이거 진짜 해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쭉 들어볼 텐데요. 이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귀농 귀촌
하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생각을 조금 미리 해보시고, 그리고 요즘엔 체류형 귀농귀촌 센터들도 지역마다 있거든요. 거기 가서서 조금 살아보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농촌 유학을 조금 해보시면서 이런 이것저것 농촌에 살아보시면서 이제 나중에 생각을 결정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농장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간혹 교육 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농사나 지어볼까라고 하고 오셔요. 그런 분들은 쫓아냅니다. 농사나 지어볼까라가 아니라 농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시면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성민 대표님. 저도 도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제 귀농한 지 한 6년 차인데, 처음에 저는 벼 보고 그게 벼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풀인 줄 알았지. 그런 상태에서 귀농을 했는데도 지금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귀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좀 목적성을 좀 갖고 귀농 귀촌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을 하나 좀 두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목적이 무조건 돈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제 슬로건이 제가 생산하는 농산물이 토마토라서 그런데 맛있어야지 먹고 먹어야지 건강하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슬로건처럼 뭔가 내 그 철학 같은 슬로건을 하나의 목적을 두고 그 슬로건에 맞춰서 목적을 두고 귀농귀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가 없으면은 귀농귀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손주민 대표님.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당장이라도 시골로 가서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라도 살아보면은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고, 그게 맞다고 하시면은 거기에 올인하시면은 무엇이든 하더라도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데요. 농업은 노력하는 만큼 분명히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하시면서 너무 이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빨리 망해 보는 게 빨리 배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뛰어들어서 작게라도 해보시는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한 평짜리라도 내가 텃밭이라도 가꿔서 팔아보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키우는 것도 어렵고 파는 것도 어려우면 분명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고 난 다음에 귀촌이라는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맞았을 때 귀농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 비슷한 의견인데요.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오지 마시고 농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의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니까 전후방 산업 있고 체험 농장도 있고 관련된 사업도 많으니까요. 또 그렇게 그냥 사업을 한다.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농업 사업을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그냥 덜렁덜렁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육부터 판매, 유통 전략까지 다 세우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처럼 농업을 또 그렇게 농사를 또 그렇게 해서 귀농귀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말씀 감사드립니다. 작게나마 일단 시작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부터, 그리고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다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이 답변 중에 또 마음에 와닿는 말들은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와이팜 엑스포 2026의 청년 농업인대상 수상자분들을 모시고 한 말씀씩 잠깐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도전과 여정도 또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 오후 1시부터 이 자리에서는 행운권 추첨과 함께 농협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